있죠? 영상 되고 있죠? 네, 가볼게요. 파트 4의 3. 진짜 마지막 시험범입니다. 기출 깨트리기와 이렇게도 나왔다 두 가지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깨트리기의 주제문은 좀 길어요. 공유된 사건으로부터 유머는 조직을 통합시키며 소속감을 길러준다. 이 하나하나가 다 주 소재예요. 첫 번째는 공유된 사건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게 유머하고 관련이 있고 조직을 통합시키며 소속감을 길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문을 보면서 예시를 조금 한번 던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예시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분노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현수 선생님 있죠. 그 계속 계셨던 머리 빠글빠글한 남자 선생님.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자리가 어디였냐면 희서 정도 자리였었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앞에 있고. 근데 어땠었냐면은 제가 그때 한 5, 6년 전이겠죠, 이제. 그때 이제 이빨이 부득이하게 다 깨졌었어요. 술 먹고 뛰다가요. 빡 해갖고 이빨이 다 갈려갖고요. 제가 틀니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목소리를 강하게 냈는데 재채기를 했나? 재채기를 했는데 그 여기 현수쌤 필통으로 제 틀니가 쏙 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 똑같이 여기 필통이 열려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엄청 웃었죠. 막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술을 먹고 이렇게 만나서 또 가끔 밥을 먹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선생님 그때 틀니 빠져서 제 필통 속으로 들어왔던 거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잊어? 라고 얘기를 해요. 주제문 다시 볼까요? 그런 공유된 사건으로부터 유머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통합시키면서 우리 그때 그랬잖아 라는 소속감을 길러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workers are united. 주표현이 나왔네요. 일단은 united가 지금 나와 있고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 네 번째 문장에는 이제 unifying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친구도 unified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unite나 unify나 결국에는 통합시키다 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서요. 물론 여기에 이미 unifying이 있으니까 이걸 또 unified로 바꾼다. 뭐 요거는 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 친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통합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표현을 보면 단합이 된다라고 되어 있겠죠. 통합이 돼서 함께 있는 거니까요. 직원들은 통합이 됩니다. 단합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소재 계속 나와요. laughing at 이렇게 한 단어 처리하시고 자동사 laugh 성격 때문에 전치사 있어야 됩니다. 웃음으로써 직원들은 단합이 됩니다. 자, 무엇을 보고 웃어요? 공유된 사건들을 보고 웃음으로써 직원들은 단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끼리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막 하고 재밌게 웃었는데요. 서영이가 아직 안 왔잖아요. 서영이 같은 경우는 왜 웃는지 모르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영이에게는 공유된 사건이 아니라 저희끼리 공유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 계속 나올 겁니다. 공유된 사건을 보고 웃음으로써 직원들은 단합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shared event를 받아줘요. 여기 S죠? 여기도 그래서 복수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들이요. 어떤 사건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일 수도 있는데 관계대명사 주관되네요. may initially 처음에는 보통 그 이니셜 하면은 여러분 그 뭐 이니셜 반지, 이니셜 목걸이 있죠? 첫 글자 따는 거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유발할 수 있냐면 may spar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발하다, 뭐 불러일으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유발할 수도 있는 사건들이죠. 처음에는 분노나 갈등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도 있는 공유된 사건들 그런 것을 보고 직원들은 단합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 소재 나왔으니까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원은 단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공유된 사건을 보고 웃을 때
단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도 학교 생활하면서 겪어봤을 겁니다. 야, 그때 그랬잖아. 진짜 웃기지 않았어? 깔깔깔깔깔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좀 분노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좀 기분이 나쁘겠죠.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웃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이제 유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또 이제 또 다른 소재가 되겠죠. 유머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유머는 아까 웃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머는 재구조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프레임이 틀이란 뜻도 있고 구조화하다란 뜻도 있고요. RE가 붙어서 다시란 느낌이죠. 유머는 재구조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다시 만드나요? 잠재적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만든다. 됐습니까? 자, 어떤 사건들? divisive, 분열을 초래하는, 이게 나눠지는 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divide의 형용사라고 보면 편하겠죠, 예인아? 분열을 초래하는 사건들을 무엇으로 재구성합니까? 자, 됐어요? 공유된 사건을 보고 웃을 때 분노나 갈등을 처음에 유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분노나 갈등 때문에 분열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엇으로 바뀐다? 무엇으로 재구조화된다? 단지 leftover once 이렇게 되네. 여기가 더 중요하겠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들을 무엇으로? 웃을 수 있는 사건들로 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이벤트를 받아주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복수예요. 그쵸? 웃을 수 있는 사건들로 재구조화합니다. 자, 여기 중요하겠네요. Which are put in perspective as subservient to unifying values held by organization members. 자, 중요한 문장입니다. 서술형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웃을 수 있는 사건들은 뭔데?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맞아요. 어떤 사건들? 비동사 put 놓여질 수 있는 사건들. 이게 투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조금 이상하니까 놓여지게 되는 사건들인데 어떠한 관점으로 놓여지는 거냐? 자, 어떠한 관점? subservient to ing. 이거 틀리지 마라. 또 동사 원형 하시면 안 돼요. 전치사 to니까 명사, 동명사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투부정사의 to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이 to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겁니다. 일단 subservient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이게 원뜻은 뭐냐면 보조적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설본에 보면은 보조적인이라고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은 보조가 된다라는 거는 무엇이죠? 무엇인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아마 도움이 되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ubservient to 여러분은 두 번째 단어로 해석하면 되는데 원래 원뜻은 보조되는, 보조적인, 부차적인 이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두 번째 뜻으로 갑니다. 다시요. 웃을 수 있는 사건들로 바뀌게 됩니다. 재구성됩니다. 근데 그건 어떤 관점으로 놓여지는 거냐면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놓여지는데 뭐 하는데 도움이 되죠?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놓여진다. 됐어? 그러면 무엇을 통합시키는데 가치관들을 통합시키더라. 자, 그런데 그 가치관은 누구에 의해서 보유된 거죠? 조직의 멤버들. 그러니까 그냥 구성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친구들도 괜찮고요. 직원들도 괜찮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놓여지더라. 정리하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문장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이 유머라는 것은요. 웃음, 유머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처음에는 분열을 초래하는 사건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다가 아니 시연이가 지난번에 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연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야 그때 시연이 표정 기억나? 아 진짜 웃기긴 했어.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은 시연이도 웃을 수는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열을 초래하는 사건이 이제 무엇으로 재구조된다 시연아? 무엇으로? 웃긴 사건으로 재구조화가 되고 이 웃긴 사건의 특징이 무엇이었었냐면 어떠한 관점으로 놓여질 수 있다? 바로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놓여진대요. 그러면 이 웃긴 사건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 가치관을 꼭 지켜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바뀐다면 웃긴 사건이라는 거는 엄청난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연아 좀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앞으로 우리 조심하자. 이런 가치관을 통합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웃긴 사건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장 조심하세요. 비동사 put 쓰였고 과거 분사 다음에 목적어 없이 전치사 나왔고 어떠한 관점에서 놓여지냐? 어떠한 관점? 이러한 관점 하면서 스펠링 조심하고 to ing 조심하시고 유니파잉의 목적어 잡아주시고 values 다음에 과거 분사가 수식이 되고 있어요. 아마 여기도 뭐 변형을 치게 되면 명사잖아. 그치? 여기 명사지 나비야? 과거 분사지? 아마 이 사이에는 또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서술형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적으로 서술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웃긴 사건이라는 것은 그 단합을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됐어요. 반복적으로 recounting 하는 것은 우리 원형 recount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다시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다. 그 카운트가 세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말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반복적으로 라는 부사가 동명사, 동사 계열 꾸며주면서 여기 지금 동명사 맞아요? 그래서 동명사 주어로 사용이 돼서 여기 수일치 단수 먼저 조심하자. 왜 조심해 시연아? 왜 조심해야 돼 예린아? 아니 여기 봐봐봐. 인시던트 이거 보고 또 reinforce 야 수일치 맞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reinforce는 강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 이 친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뭐 improve 있나요? 개선시키다? 그리고 enhance 됩니까? 가능해요. 같이 쓸 수 있긴 합니다. 뭐 increase도 나쁘진 않아요. 증가시키다. 반복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재미있는 incident, 사건이에요. 됐어요? 재미있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지 예린아 아까 봤던 웃긴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유나이티 나왔지 이제? 우리 앞에 첫 번째 유나이티드 나왔잖아요. 그쵸? 통합. 여기서 단합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Based on key organizational values. 그렇지. 윗문장 그대로 받아주네. 무엇에 기반한 단합인가요? 무엇에 기반한 단합? 핵심적인, 열쇠 아니죠? 핵심적인 조직의 가치관들에 기반한 단합을 강화시킨다. 얘들아, 똑같은 말 아니에요? 왜? 위문 문장에 보면은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보유된 가치관을 통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놓인다. 그치? 그러면 이 가치관을 통합을 시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장 삽입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가치관을 통합을 시킨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단합을 강화시킬 수 있다. 결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자면은 조직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단합을 강화시킬 수 있죠. 그 위의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주는 거니까는 방금 했던 문장은 윤서야 문장 삽입으로 조심하시고 이게 왜 문장 삽입으로 괜찮냐면은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여기는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는 이미 결과는 나온 거예요. 됐어요? 문장 삽입 조심하고 예시 한번 가볼게요. 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문장까지 한 문장인데요. 쌤 너무 길어요. 아니 긴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다 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예시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포인트가 또 나오겠죠? 가봅시다. 한 팀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는 희서야 이게 조직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 봤던 거에서. 한 팀은 말했습니다. 무엇을? 반복적인 이야기들. 과거 분사네.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말했어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네. 그치?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쓰레기통, 화재. 쓰레기통에서 불이 났나 봐. 쓰레기통 화재와 관련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something 이렇게 나와요. 이 친구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같이 한번 묶어볼까요? something부터 face까지 묶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but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건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은 여기 문장이랑 but 다음 문장이랑 이어지는 거니까 그 사이에 나온 거는 꾸며주는 겁니다. 뭘 꾸며줍니까? 쓰레기통 화재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쓰레기통 화재는 무엇이냐면 주관대가 꼈네요. 위치로 바꾸는 건 좀 그렇겠죠? 특정한 선행사 that does not seem 모처럼 보이지 않아요? 재미있어 보이지는 않죠. on its face 그 사건의 표면상으로 보면 자 여기서 얼굴이란 명사도 아니고 그리고 동사 마주하다란 뜻도 아니었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야 재미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쓰레기통 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대요. 맞아요. 쓰레기통 화재 있잖아요. 이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 얘들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그랬지? 웃긴 사건으로 되면서 가치관을 통합시키고 단합시킨다. 그 말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반응들은 누구의 반응들? of workers 직장인들, 직원들의 반응은 motivated to preserve safety 여기까지 safety까지 또 이렇게 되겠네. 그 직원들은 누구냐면은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뭐 하자고? 안전을 preserve, 보존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안전을 준수하다, 안전을 지키다 이렇게 쓰인 것처럼 보여요. 야, 우리 역시 안전을 잘 지켜야 되겠어 라고 동기부여 받은 시연아 말 편하게 해. 다시 안전을 준수하도록 마음을 먹은 됐어요?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직원들의 반응들은 됐습니까? sparked 촉발시켰습니다. 무엇을 유발했나요? 다시 한번 웃음을 유발했죠. As the stories were shared multiple times. 왜냐하면 여기서는 because의 의미가 되고요. 부사절 접속사가 지금 껴들어가요. because 괜찮고 since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공유가 되었더라. 잠깐만.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공유가 되었다라는 건 이게 공유된 사건들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공유가 되었습니다. multiple times라고 얘기를 해요. multiple 하면은 다양한이란 뜻이 있어서 이건 아마 여러 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공유가 되었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여러 번 공유됐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번 공유되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파티라고 말하면은 아마 당사자라고 나와 있을 건데요.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많은 당사자들, 이건 좀 어색하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번 공유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workplace,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번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자라고 마음을 먹은 직원들의 반응들은 웃음을 유발시켰었죠. 그런데 그 쓰레기통 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었지만 그 쓰레기통과 관련된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재미있어 보이지는 않는 무엇인가였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한번 봐볼까요?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나왔었죠. 표면적으로는 재미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웃긴 사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통합시켰습니까? 우리 안전을 잘 지키자라고 마음먹은 직원들이 나왔었고요. 단합을 강화시킨다 나왔으니까 웃음을 만들었고 여러 번 공유가 되면서 사람들은 함께 합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나비가 길을 가다가 학원 가다가 쓰레기통을 팍 하고 엎었어요. 발로 차갖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난리 나겠죠? 그걸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야, 근데 그때 기억나? 내가 나비한테 소리 질렀더니 나비가 완전 당황해갖고 표정이 완전 굳었는데 야, 그 모습 진짜 웃기긴 했어. 그치? 야, 다음에 조심하면 돼. 하면은 저희끼리 막 웃겠죠. 근데 초은이는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아름이도 모르겠죠. 왜냐면 그때 없었으니까. 정로도 모르겠죠. 그러면 주제 다 나왔나요? 공유된 사건으로부터 유머는 조직을 통합시키며 여기까지 나왔죠. 이제 다음 파트에서 소속감을 길러준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 조직이 통합이 되면 어떻겠냐고. 조직이 통합이 되면 소속감 충분히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끌고 내려갑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유된 사건들은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여기도 문장 삽입 괜찮아요. 여기도 문장 삽입 괜찮습니다. 흐름 조금 바뀌어서요. 어떤 공유된 사건들이죠? 유발하는 사건들인데 무엇을? 웃음을 유발하는, 이거 웃음이야 웃음. 웃음을 유발하는 공유된 사건들. 우리 방금 다 봤었죠? 그러한 사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can indicate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온 단어입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왔다. A sense of belonging. 소속감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Since you had to be there to see the humor in them. 왜냐하면 비코스의 문장이죠. 왜냐하면 너 거기에 있었어야 했잖아. 왜?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 웃음을 보기 위해서 너 거기에 있었잖아. in them. 여기서의 in them은 아마 shared events일 겁니다. 그 공유된 사건들 속에서 웃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 너 거기 있었기 때문에 and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문장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는 웃을 수 있지만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웃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소속감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and 그리고 non-members네요. 정로나 건균이나 현승이나 초은이 지금 여기 안 계시죠? 멤버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were not 아니었고 do not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 여러분 교재 설명을 보면은 뭐 똑같이 나와 있을 건데요. 지금 여기 비동사 겹쳤어요. 그쵸? 이렇게 겹쳤고 첫 번째 비동사 뒤에 되어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생략이 된 게 되어가 된 거죠. 그리고 do not 다음에 일반 동사형이죠. 그러면 또 여기가 다 생략이 됐겠네. see the humor 어쩌고 저쩌고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건데 겹쳐서 생략을 시켰네요. 그러면은 말을 한번 집어넣게 되면은 그리고 멤버가 아니었던 사람들 초은이, 건균이, 현승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없죠. 그리고 그 유머를 볼 수 없으니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소속감을 발전시킬 수 없겠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고 저하고 같이 유머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때 그랬잖아 기억나? 라는 소속감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instances of humor, 유머의 예시들은 유머의 사례들은 됐어요? 여기가 주어예요. instances 여기가 수일치 serve 유머의 사례들은, 유머의 예시들은 serve, 역할을 합니다. 뭐 하도록 역할을 합니까? enact 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우리 enact라는 단어요. 원래 원뜻은 제정하다거든요. 근데 이제 제정하다라고 하지 말고 만들다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제정하다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법을 제정하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유머의 사례들은 serve,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본즈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얘들아, 이 본즈라는 게 원래 원뜻이 뭡니까? 그냥 본드예요. 그냥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유대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인 즉슨 곧 소속감이에요. 그쵸? 빈칸들 조심해야 되겠다. 단어 빈칸. 유머의 사례들은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만들어요? 유대감, 소속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어몽, 어디 사이에서?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유대감을 만드는데 역할을 합니다. 소속감을 만들 수 있더라. 그러면 단합만 강화가 되는 게 아니네요. 여기에서 보자면은 서로 같이 웃으면서 소속감도 기여할 수 있겠죠. 소속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멤버들 사이에서 유대감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 기억나요? 마지막 기억납니다. Understand the humor. 따라서 유머를 이해하는 것은 잠깐만, 유머를 이해하는 건 뭘까? 소속감이 있어야만 되겠지? 그치?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됐었겠지? 유머를 이해하는 것은 심지어 be required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요구받다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무엇으로 될 수도 있을까요? on informal badge. 야, 이거 조심하자. 야, 나 이거 기억나요? 비공식적인 증표가 될 수 있다. 이거 기억납니다. 예전에 선배들 내신 대비했던 거 기억나요? 작년뿐만 아닙니다. 무엇에? 구성원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증표로서 요구될 수도 있죠. 즉, 조직 내에서 회사, 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멤버십으로서의 비공식적인 증표로서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정리만 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따 보고요. 결과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유머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조직 내 구성원을 보여주는 비공식적인 증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하미추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비공식적인 증표요? 일단 배지는 여러분이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이 가방이나 아니면 모자에 붙이고 다니는 게 배지가 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초은이나 지원이나 정로가 지금 우리가 했던 지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린이 기억나요? 패시브 하우스 기억납니까? 아, 기억나요? 희서 기억납니까? 셰익스피어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기억나실 거고, 뭐 서영이 기억납니까? 그 저기 뭐죠? 그 지난번에 정실 전략에 대해서 했던 기억납니까? 우리는 그때 정실 전략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그쵸? 그런데 정노야 정실 전략 뭔지 기억나? 라고 말하면 야 그때 너 기억나냐? 라고 하면 네? 정실 전략이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 줄 알죠? 그게 야 우리 같은 팀이야. 이걸 보여주는 배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요? 공유된 사건을 통해서 유머를 이해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증표가 될 수 있다. 즉 이거는 소속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겠죠?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오전 10시에 나와서 혹은 10시 반에 나와서 일요일에 더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언제입니까? 8.15 광복절에도 늦게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때 있었던 일을 이해를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여기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건들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 마음속에 이 증표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소속감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조금 아쉬운 게 진서는 또 비공식적인 배지가 없네요. 오늘요. 그렇죠?
이제 다음 파트 기출 깨트리기 말고 이렇게도 나왔다 파트로 가봅시다. 과학 지문입니다.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식물의 재생 능력.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식물의 재생 능력. 이게 조금 어려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과학 지문이나 철학 지문은 이 문과이과 학생들이 다 어려워할 거예요. 저마다요. 그렇죠? 물론 저도 어려웠겠죠. 저도 천상 문과라서.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식물들 같은 거요. 나뭇가지를 꺾는지 아니면 꽃을 꺾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 꽃을 꺾어도 식물은 그 자리에서 꽃이 다시 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한테 따지면요. 팔을 툭 하고 절단한 거예요. 다시 자랍니까? 사람은 안 자라요.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안 자랍니다. 근데 식물은 마치 팔과 같은 가지를 잘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특정한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장에서는 어디죠? disability. 여기서부터 일단은 흐름은 조금 바뀌면서 들어갈 겁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내용만 잘 따라와 볼게요. 왜냐하면 식물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tend to 부정사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됐어요. 무엇으로부터 재앙, 재난, 피해 다 괜찮아요. 재난으로부터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경향이 있더라. 어떻게? 더 빠르게 회복을 하더라. 비교급이네. 누구보다 더 빠르게 동물들보다 더 빠르게 재난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식물들은 are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중요한가요? revitalization 처음 보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재생, 소생. 우리 지난번 부활이란 단어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비슷한 의미예요. 다시 그 심장이 뛴다라는 의미처럼요. 어디에 중요합니까? 바로 피해를 입은 환경의 재생에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별거 아니에요. 내용 정리만 하고 말 한번 풀어봅시다. 식물은 지금 동물과 비교가 돼서 더 빠르게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까 얘기하셔서 아시겠죠? 가지가 꺾여도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다? 식물들은 피해를 입은 환경에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게 왜 피해를 입은 환경이 필수적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에 불이 났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산이 다 타버렸어요. 거기에 동물 갖다 놓으면 자연이 다시 자랍니까? 아닐걸요? 그럼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풀을 심게 되면은 식물들의 회복 능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그 산을 다시 녹색 산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환경의 재생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그 빠른 회복 능력으로 환경을 다시 멋지게 재생시킬 수 있겠죠? 이런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네요. 도대체 왜 식물들은 가지고 있나요? 이러한 preferential ability를 가지고 있죠?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우리가 이 단어는 좀 몇 번 돌려야 됩니다. prefer를 보게 되면 이게 선호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는 건 알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봤었잖아요. 근데 이게 형용사가 되면은 이게 선호하는이에요. 선호하는. 그럼 선호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연이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뭐야 나비 비켜. 뭐야 시연이가 지금 가고 있잖아. 시연아 홍삼차 먹을래? 이렇게 지금 하면은 아마 나비보다는 시연이에게 특혜를 주는 거고 우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preferential의 원뜻은 특혜를 주는 그리고 우대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특혜를 주는 능력 조금 이상하죠. 시연이가 그러면 어떤 취급을 당하는 건가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 맞죠? 3번 돌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잘 들었지? 선호하다부터 시작해서 특혜를 주는 우호적인, 그러니까 결국엔 특별한 대우를 받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도대체 왜 식물들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 특별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부분 뒤에서 한 번 더 알려주네요.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재난으로부터, 재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이 글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It is largely because, 이거 it is because네요. 그쵸? This is because, that is because, 상관없지만 it is why, this is why, that is why. 얘는 안 되죠. 늘 얘기합니다. It is because는 왜냐하면이고 it is why는 그래서라는 의미니까 두 개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It is largely, 대체적으로 거대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unlike animals, 동물들과 다르게, 왜냐하면 이렇게 받으면 되죠. 동물들과 다르게 얘네들은, 식물을 의미하겠네요. 식물들은 can generate 할 수 있습니다. 만들다 라는 뜻 맞나요? generate가 뭐 생산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일으키다 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식물들은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을 만듭니까? 새로운 기관들과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23년 9월 여러분 친구들과 같이 보면서 그 신체 조직할 때 티슈 나왔었죠. 여기서 오르간은 얘들아 그 어떤 공공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오르간이 장기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체 기관을 말을 하는 건데 식물들에게는 그 장기라는 것 자체가 없죠. 그래서 식물에게 뭐 장이 있습니까? 식물에게 위가 있나요? 그래서 신체 기관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식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관들과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throughout, 이거 계속 나오네. their life cycle이네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말하면 생애 주기예요. 왜냐면 사이클은 도는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쵸? 동그라미라는 의미도 있고 계속 도는 거. 라이프는 삶이란 뜻이 있으니까 생애 주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대여도 식물들이 되겠죠. 식물들의 생애 주기 뭐 내내, 줄곧 이 표현인 것 같은데요. 식물들의 생애 주기 내내 계속해서 새로운 장기들과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보니까 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식물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관과 새로운 식물의 조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나왔어요. 회복하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재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새로운 신체 기관과 조직을 평생 동안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한 번 더. 그러니까 새로운 신체 기관, 식물의 기관이나 새로운 식물의 세포 조직을 왜 일생 내내 만들 수 있냐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문장, 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자 다시, 그럼 이러한 능력은 뭐예요? 이거 왔다 갔다 조심해야 되죠? 이 특별한 능력은 피해로부터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었었고, 이러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능력은 요거예요. 됐어요? 새로운 기관과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야. 문장 삽입 잘 잡아놓으세요. 이러한 능력은, 새로운 장기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is 무엇입니까? due to, because of 표현 맞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활동 때문입니다. 무엇의 활동? plant, 식물의 메리스템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분열 조직입니다.
식물의 분열 조직이라는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기관과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분열 조직 때문인데 그 다음 레지언스부터 이 분열 조직은 이러한 지역, 이러한 장소예요. 됐어요? 사진 보여줄까요? 좀 이따가. 어떤 장소냐면 분화되지 않은 조직의 장소야. 됐어? 분화되지 않은 조직의 장소가 분열 조직인데 천천히 할게. 그 세포 조직은 어디에 있냐면 뿌리와 shoot, 싹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거에도 싹으로 되어 있나요? 네, 맞네요. 뿌리와 싹에 있는 분화되지 않은 조직의 지역이 분열 조직이야. 그런데 조심. 이 뿌리와 싹은 이렇게 갑니다. that can, 주격 관계대명사 맞아요? 위치 되겠다 서영아, 사물이니까. 그 뿌리와 싹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려 in response to specific cues를 가려보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요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됐죠? 그런데 이 식물의 싹과 뿌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differentiate 할 수 있습니다. 분화될 수 있습니다.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into 무엇으로 분화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조직들과 새로운 기관들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In response to specific cues 이제 넣어볼까요? In response to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요? 특정한 신호들에 대한 반응으로 식물의 싹과 뿌리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사진을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식물의 분열 조직 덕분입니다. 식물의 분열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가지인가요? 지금 두 가지예요. 식물의 분열 조직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곳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 레지온스를 의미했던 겁니다. 레지온스. 뿌리와 싹 내에 있는 내에 있음 이렇게 하자. 이게 여러분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분화되지 않은 조직의 지역들 아마 여기서 우리가 조금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분열 조직은 어떤 지역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데 이러한 조직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조직은 또 어디에 있는 거냐면 됐습니까? 식물의 싹과 뿌리 안에 있더라. 그럼 식물의 분열 조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뿌리와 싹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열 조직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신호가 있으면 혹은 특정한 반응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새로운 기관과 조직을 형성할 수 있더라. 선생님, 아니 새로운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된다 그랬는데요. 네, 그 말을 한 번 더 돌린 겁니다.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기관을 만들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딱딱하게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해석 시험 볼 때. 말 많이 돌리시던데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난번에 누구지? 제가 그래서 완전 초월 번역 제가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를 되게
뭐 멋지게 해석을 한번 하신 것 같아서 예.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돌리라는 거죠.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위치인데 분열 조직은 이러한 곳에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식물의 분열 조직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죠? 방금 뭐라 그랬죠? 뿌리와 싹 안에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식물의 분열 조직은 이미지로 먼저 한번 보고 다음 커트 넘어갈게요. 좌측 먼저 볼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식물의 줄기 부분이 되겠고, 그쵸? 밑에 있는 부분이 뿌리와 가까운 쪽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식물의 줄기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메리스템이라는 것들이 지금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건 뭐 마지막 분열 조직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뭐 두 번째, 첫 번째 분열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물의 분열 조직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식물 여기가 톡 하고 잘렸어요. 그러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신체가 뭐 잘라지게 되면 다시 자라진 않지만 분열 조직이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싹과 줄기가 나올 수 있겠죠. 또 한 번 이만큼이 댕강하고 잘렸습니다. 근데 분열 조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식물의 분열 조직, 새로운 기관과 조직을 형성할 수 있겠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뿌리 부분입니다. 뿌리 부분인데 뿌리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메리스템이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식물을 뽑을 때 뿌리를 확 하고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툭 하고 던져버려요. 그렇죠? 잡초 같은 거 뽑을 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메리스템, 그 잡초의 그 분열 조직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 뿌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식물이라는 것은 회복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열 조직 덕분에 뿌리와 싹 안에 있는 분열 조직 때문에 새로운 기관과 조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물의 분열 조직 두 군데에 있었어요. 뿌리와 싹 안에 있었죠. 이미지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시가 나온다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난 거예요. 만약에 예시 나오지? 만약에 그 식물의 분열 조직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피해를 받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나요? 딱 잘리는데 분열 조직은 피해를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죠. 피해를 받지 않는다면 during 어떤 기간 동안에 for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조심. 피해, 재난 기간 동안에 for 아니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문제 풀 때 혹시 나오겠어 틀리게 되면 재난 동안에 식물의 분열 조직이 피해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 먼저 보고 갈까요? 가만 보니까요. if not이 붙어 있어요. 그쵸? if not이 붙어 있으니까 한 단어로 바꾸면 unles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unless는 if not이니까요. 근데 한번 다르게 더 생각을 해보면 조건이 이렇게 한번 주어져 볼까요? 예리나 서영아, 나는 if를 쓰고 싶은데 not을 지우고 싶어. 에? 그렇게 해요? 돼요. if를 쓰고 싶은데 not을 지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if를 쓰고 싶은데 not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얘를 부정어로 돌리면 되죠. undamaged. 이렇게 바꿔도 괜찮잖아요. 만약에 식물의 분열 조직이 undamaged 피해를 받지 않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특정 재난 기간 동안에 식물의 분열 조직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plant, 식물들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식물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쵸? 분열 조직이 피해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거 맞잖아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보자면은 transform,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된 환경을 또는 베른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네요. 베린입니다. 근데 이거
23년 9월 모의고사 팀은요. 이 단어 19번 지문에 나오거든요. 자, 일단 barren 원 뜻입니다. barren은 뭐뭐가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barren of라고 하게 되면 barren 뒤에 of를 붙이면 이게 없는, of 뒤에 명사가 없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barren이라는 게 지금 환경이 무엇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재생 능력이 없고 생명체가 없는 환경, 그것은 아마 척박한, 불모지의,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barren은 형용사일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워놓을게요. 고1 23년 9월에 나왔다면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각 주가 달려서 나오긴 했지만 외워놓으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괴되거나 척박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대. 자,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피해를 입은 환경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환경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You can see,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러한 현상이 뭐죠? 조금 뒤에 가볼게요. On a smaller scale, 더 작은 규모로 보자면은 뭐 더 작은 규모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영화 볼 때 와, 스케일이 대단하다 그런 말 합니까? 와, 규모가 장난 아니네 이런 거겠죠. 더 작은 규모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뭘까 희서야시연아? 제 생각에 이러한 현상이라는 거는 재난 기간 동안에 피해를 받지 않으면 분열 조직이 식물이 회복될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 식물이 회복될 수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when, 언제요? 한 나무가 있는데 struck by네요. 여기는 아마 주관될 비동사가 생략이 됐을 거예요. which was, that was 이런 의미가 되고 비동사 struck by 하면은 이게 그냥 한 대 맞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떤 나무, 맞은 나무인데 자 뭐에 의해서 맞은 나무? lightning, 번개입니다. 번개를 한 방 맞은 나무가 선생님 그럼 나무가 죽지 않아요? 아니야 나은아. 번개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떻게 생각해? 식물의 분열 조직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그 나무는 다시 자랄 수 있겠지. 왜요? 저기 나왔잖아요. 새로운 기각과 조직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번개를 한 번 시게 맞은 나무가요. forms, 형성합니다. 만들어냅니다. A tree 주어, forms 동사, 무엇을? 새로운 나뭇가지들을, 됐어요, branch. 새로운 나뭇가지들을 만들어냅니다. That grow from the old scar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that은 앞에 있는 branches를 꾸며주는 선행사가 맞고요. 주격관계 대명사가 맞고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 나뭇가지들은 뭔데? 자라나는데 어디에서 자라나요? 올드 스카에서 자라나는 나뭇가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온킹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 라이온킹 정말 좋아하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거기 그 심바가 주인공이죠. 그 심바 삼촌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검은색 갈기의 사자인데 라이온킹 1에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에 스카예요, 스카. 근데 그 스카의 모습을 보면은 왼쪽 눈인가 여기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럼 스카 무슨 뜻입니까? 상처예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된 상처에서 성장하게 되는 새로운 나뭇가지들을 볼 수 있다. 이게 뭔데 나비야? 오래된 상처가 뭘까요? 야, 번개에 의해서 한 방 맞았다 그랬죠. 그쵸? 번개에 의해서 한 방 꽝 맞았으면 상처가 안 생기겠냐고. 생기겠지. 그 상처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나뭇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건 특징. 아마 이 나무는 식물의 분열 조직이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에서 새로운 나뭇가지들이 자랄 수 있겠네요. 결론입니다. In addition to, 아유 조심 좀 하자. In addition to, 게다가가 아니네요. to 붙였어요. to
전치사 붙였습니다. in addition to 게다가 아닙니다. 전치사 달고 나왔습니다. 뭐뭐 외에도. 뭐 외에도 regeneration or resprouting of plant 이러한 것 외에도 라고 얘기를 해요. 식물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새롭게 탄생하는 거 재생산이라고 할까요? 식물의 재생산 외에도 또는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싹이 나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RE 보이죠? 이게 다시 느낌이잖아요. 그럼 스프라우트가 뭐냐면은 싹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싹이 나다. 그래서 리스프라우팅이라고 해서 다시 싹이 나는 것 제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식물들이 다시 싹이 나고 식물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외에도 이거는 식물의 초기겠죠? 식물의 초기. 다시 싹이 나는 거니까 응애 식물, 애기 식물이 있는 것 외에도 distributed areas. 아닌가요? 큰일 날 뻔했네. disturbed네. 나 distribute로 봤다. disturbed는 산만하게 된 장소들이니까 교란된 지역들. 야, 근데 이거 어려운데? 피해받은으로 하자. 피해받은. damaged. injured. 이런 거 있죠. 식물들이 다시 성장하고 식물들이 다시 싹이 나는 것 외에도 그러니까 식물들이 처음부터 다시 자라나는 것 말고도 이렇게 피해를 받은 지역들은 또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시 씨를 뿌리는 것. 이게 여러분 거 보면 재파종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다시 씨를 뿌리는 것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식물의 특별한 재생 능력 덕분에 환경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중심 소재가 2가지 정도면요. 요약 문제로 나오기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까 그 웃음과 관련된 내용 중심 소재가 꽤 많았긴 했었지만은 그것도 요약 괜찮아요. 이것도 요약이 괜찮습니다. 식물의 재생 능력이 어떠한데 탁월하냐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쩔어지냐? 그래서 그 환경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 2번째 내용에 대해서도 식물의 분열 조직 메리스템에 대해서 사진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그 번개에 의해서 한 방 쾅 맞은 나무 나왔었죠? 한번 봐볼까요? 요거예요. 한 대 시게 맞았어요. 그쵸? 번개가 어디 맞았을까요? 여기 맞았을 거예요. 그쵸? 꽝 맞았는데 여기서는 줄기가 안 자라요. 왜 안 자라겠어? 시연아 코 파지 말고 우는 거야? 눈곱 떼는 거야? 세수는 하고 왔어야지. 여기 봐야지. 어디까지 했지? 여기 번개를 쾅 맞았는데 여기 나무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분열 조직이 다 피해를 받았겠죠? 그쵸? 그런데 식물이 특이하게 가로로 자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 분열 조직은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로 자라나는 거고 번개 때문에 여기는 다 망했나 봐요. 분열 조직이 다 다쳤나 봅니다. 그쵸?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가로로 나무가 가로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 그림 보입니까? 지금 여기가 아까 나왔던 메리스템이 있는 곳이에요. 식물의 분열 조직이 있는 곳이거든요. 줄기가 잘려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측 사진을 보면은 우와 여기서 다시 뭐가 됩니까? 리스프라우팅.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여기가 잘려나가긴 했지만 분열 조직이 피해를 받지 않아서 다시 싹이 자랄 수 있겠구나. 식물의 분열 조직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화분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따 한번 가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저기 집에 갈 때 이렇게 문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그 앞에 이렇게 현관문 열면은 좌측에 식물이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얘는 분열 조직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한번 또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도 나왔다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일요 보강에서는 파트 4의 3강 완성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고 쪽지 시험지 배부 좀 할게요.